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비꽃들을 모아서 제비꽃 영상 2탄을 제작해 봤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만났던 제비꽃들 모아서 영상을 한번 내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비꽃이 워낙 많잖아요. 제비꽃 집안에만 60종 가까운 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친구들을 한 해에 다 만날 수는 없고, 작년에 만난 친구들로 한번 제작해봤고, 작년 그 영상 내보낸 그 이후부터 올해 봄까지 새롭게 만난 친구들 다시 한번 모아서 2편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립니다. 작년 영상에서 제가 제비꽃들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 어떤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작년 영상 한번 보시고 이 영상으로 넘어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새롭게 만나는 제비꽃들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논둑에 호제비꽃이 잔뜩 피어 있습니다. 강변에 햇볕 잘 드는 곳이나 논둑 같은 곳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가 이 호제비꽃이에요. 잎 생긴 거나 이런 것들 보면 좁은 주걱 모양이나 날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비꽃하고 매우 흡사해서 제비꽃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비꽃은 일단 화경에 털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호제비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경에 털이 복슬복슬하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 꽃잎에 털이 없다고 보통 도감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끔 옆 꽃잎에 털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비꽃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는 친구들도 있고, 호제비꽃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호제비꽃하고 제비꽃 구분하실 때 옆 꽃잎의 털은 좋은 구분 기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화경의 털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경의 길이가 짧아서 저렇게 잎 높이하고 비슷한 잎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꽃이 펴요. 근데 제비꽃 같은 경우에는 화경이 길어서 잎으로부터 공중 올라와서 꽃이 피죠. 그런 점들을 가지고 제비꽃과 호제비꽃을 구분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제비꽃이 예쁘게 섞여 있네요. 하얀색 꽃을 피우고 있는 친구는 흰 제비꽃이고요, 보라색 꽃은 제비꽃입니다. 둘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예쁘네요. 여기 지금 잔디밭에 두 제비꽃이 아주 멋지게 섞여 있습니다. 흰 제비꽃은 흰색 꽃이 피는 제비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비꽃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잎 크기가 자그마한 것도 그렇고, 엽병에 날개가 달린 것들도 그렇고, 제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얀색 꽃이 피는 제비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비슷한 종으로 우리가 하천가에 가면 많이 보는 종류 중에 흰젓 제비꽃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하얀색 꽃을 피워요. 그런데 잎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잎이 흰제비꽃보다 훨씬 커요. 긴 삼각형 모양으로 훨씬 큰 잎을 가지고 있어서 잎 모양을 보면 좀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꽃도 둘이 좀 다릅니다. 흰제비꽃에는 아랫꽃잎뿐만 아니라 옆꽃잎에도 자주색 선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간혹은 윗꽃잎에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흰젓 제비꽃은 보통 아랫꽃잎에만 들어있고, 옆꽃잎에는 자주색 선이 없거나 희미해요. 꽃 모양을 보고 자주색 선이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윳빛을 많이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젓 제비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꽃 모양이랑 잎 모양을 보시면 흰 제비꽃하고 흰젓 제비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백산에도 귀욤귀욤한 외제비꽃이 피었습니다. 이 잎이 만두 빚어놓은 것 같죠? 그 부분이 이렇게 확연한 심장 모양이어서 잎이 좀 독특한 제비꽃 종류입니다. 이렇게 좀 높은 산에 올라오면 서로 많이 모여서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라색 꽃이고 옆꽃잎이나 이런 곳에 털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로 땅바닥에 붙어서 꽃을 피우는데 좀 많이 모여서 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나름 볼만합니다. 여기 콩팥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긴 제비꽃 종류가 있습니다. 꽃은 없지만 열매를 달고 있고요. 줄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백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다 붙인 장백제비꽃입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노랑제비꽃하고 가까운 종이고요. 꽃도 노랑제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잎이, 이 친구는 콩팥 모양이고
노랑제비꽃은 삼각형에 가까운 심장 모양이죠.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이 친구는 백두산이나 이렇게 좀 추운 곳에서 많이 살고 있고, 남한에서는 설악산 매우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종입니다. 여기 마침 장백제비꽃 꽃이 남아있는 개체가 있네요. 꽃을 보시면 노랑제비꽃하고 매우 흡사하죠. 그런데 이제 이 꽃이 폈을 때 노랑제비꽃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측판에 옆꽃잎 이 안쪽에 장백제비꽃은 털이 없습니다. 노랑제비꽃은 이 안쪽에 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꽃에서는 그 측판의 털 유무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잎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 모양이냐 심장 모양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장백제비꽃이 노랑제비꽃보다 훨씬 자그마한 그런 느낌이고요. 꽃도 마찬가지로 노랑제비꽃보다 장백제비꽃 꽃이 조금 더 왜소합니다. 여기 반가운 제비꽃이 하나 있네요. 잎은 보시면 이렇게 삼각상이고요. 그리고 털이 전혀 없어요. 꽃은 보라색이고 옆꽃잎에 털이 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는 외제비꽃이에요. 외제비꽃. 털제비꽃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잎 모양이 삼각상인 것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털이 거의 없고요.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확인되는 친구인데, 옆꽃잎에는 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처럼 간혹 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는 그래도 털이 좀 비교적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옆꽃잎의 털은 좀 유동적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털제비꽃에 비해서 형태는 비슷한데 털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털제비꽃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털제비꽃은 전체적으로 털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잎에도 털이 많고, 잎자루에도 털이 많고, 꽃자루에도 털이 많고, 꽃받침에도 털이 많고, 저 뒤에 거에도 털이 많이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 옆꽃잎에도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온통 털입니다. 온통 털이 잔뜩 나 있고요. 잎 모양은 이런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 여기가 짧은데 보통은 이거보다 조금은 더 긴 그런 삼각형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는 털이 많은 제비꽃이 털제비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비꽃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잎자루하고 꽃자루가 심상치 않아요. 보시면 꽤 긴 털이 복슬복슬하게 나 있죠. 이 친구는 흰털 제비꽃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잎 모양을 보시면 가까운 종들인 털제비꽃이나 외제비꽃, 서울제비꽃 그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꽃자루하고 잎자루의 털이 워낙 특징적이어서 저 털만 가지고도 금방 구분하실 수 있는 종입니다. 꽃은 털제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울제비꽃도 뭐 비슷하게 생겼고, 보시면 옆꽃잎에 털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꽃받침에도 털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털제비꽃하고 매우 유사한데 털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이 털제비꽃은 이렇게 솟은 털이 별로 없어요. 그 친구는 벨벳처럼 털이 줄기나 잎자루나 꽃줄기에 붙어 있는 털들인데 좀 짧은 털이, 이 흰털 제비꽃은 저렇게 마치 우리 소름 돋았을 때 잔털이 쫙 돋은 것처럼 그렇게 고추 서 있습니다. 이게 흰털 제비꽃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일 부지런한 제비꽃 중에 하나인 둥근털 제비꽃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른 봄에 이렇게 연보라색 꽃으로 꽃을 피우고 이런 둥근 잎을 가진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둥근털 제비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털 제비꽃은 잎이 삼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잎도 둥글고 나중에 열매도 둥글고요. 그리고 보시면 화경에도 그렇고 엽병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털이 많거든요. 나중에 열매에도 털이 잔뜩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털이 많은 제비꽃인데 잎도 둥글고 열매도 둥글고 해서 둥근털 제비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른 봄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제비꽃이 바로 이 둥근털 제비꽃입니다. 잔털 제비꽃이 피었습니다. 잎 모양만 보면 둥근털 제비꽃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자루에
털도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털이 있는 게 비슷한데, 둥근 털제비꽃은 보라색 꽃을 피우죠. 이 잔털제비꽃은 둥근 털제비꽃보다 조금 더 늦게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둥근 털제비꽃은 나중에 둥근 열매에도 털이 있는데, 이 잔털제비꽃은 열매가 조금 납작하고요. 그리고 털이 없어요. 그런 점이 둥근 털제비꽃과 잔털제비꽃의 차이입니다. 금강제비꽃들이 모여 있네요. 금강제비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높은 곳에 와야 볼 수 있는 제비꽃 종류예요. 금강산에 있는 제비꽃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높은 곳에 와야 볼 수 있고요. 비슷한 종류로 애기 금강제비꽃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는 잎 크기가 좀 다르고요. 금강제비꽃은 잎이 좀 큰 편입니다. 거의 손바닥 크기 비슷하게 크게 자라는데, 애기 금강제비꽃은 약간 삼각형 모양과 비슷한 좀 좁고 긴 형태고 잎도 작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꽃이 둘 다 하얀색 꽃인데, 애기 금강제비꽃은 옆꽃잎에 털이 없어요. 이 금강제비꽃은 옆꽃잎에 털이 있어서 그렇게 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측판의 털이 금강제비꽃과 애기 금강제비꽃의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잎만 보면 심장 모양의 잎 모양이 고깔제비꽃하고 흡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고깔제비꽃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잎이 펼쳐지는 모습이 다릅니다. 고깔제비꽃은 이 안쪽 부분이 고깔처럼 동그랗게 말려 있어서 잎이 펼쳐질 때 고깔 모양으로 펼쳐지는데, 이 친구는 이 옆부분이 이렇게 말려 있다가 펼쳐져서 고깔 모양을 만들질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깔제비꽃은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금강제비꽃은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마침 근처에 고깔제비꽃이 있어서 금강제비꽃과 고깔제비꽃 잎 모양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고깔제비꽃이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복슬복슬하게 털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금강제비꽃입니다. 잎 모양만 보면 넓은 심장형 모양으로 비슷한데 질감이 많이 다르죠. 이 친구는 좀 보드라운 느낌, 금강제비꽃은 조금 빠듯빠듯한 느낌, 그리고 금강제비꽃 꼬리가 좀 더 길고 뾰족하게 빠지는 이런 차이들이 있네요. 많이 보시면 이런 질감이 많이 차이가 나서 금방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고깔제비꽃처럼 잎이 펼쳐지고 있는 친구가 있죠. 하얀색 꽃이 피어 있고, 이 친구는 애기 금강제비꽃입니다. 금강제비꽃이 자라고 있는 이런 설악산 정도에 오면 애기 금강제비꽃들도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금강제비꽃보다 잎도 작고요. 꽃이 하얀색인 건 비슷한데 자세히 보시면 옆꽃잎에 털이 없이 깔끔하죠. 이렇게 애기 금강제비꽃은 잎도 금강제비꽃에 비해서 많이 작고 측판에 저렇게 털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금강제비꽃은 잎 옆쪽이 말려서 펼쳐질 때 고깔 모양을 하지 않는데, 애기 금강제비꽃은 고깔제비꽃처럼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고깔제비꽃하고 잎 모양만 보면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고깔제비꽃은 보라색이라 꽃 색깔에서 차이가 나고, 고깔제비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지막한 산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고깔 모양의 잎을 가진 친구가 고깔제비꽃이죠. 이렇게 새롭게 만난 제비꽃들 한 10몇 종 정도 모아봤고요. 아직도 다 보진 못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제비꽃들 중에 이제 겨우 한 절반 정도 봤을 것 같아요. 또 이 이후에 새롭게 만나는 종들 모아서 3편, 4편 계속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꽃 아주 자그마한 친구들이어서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친구들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각자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니고 있거든요. 유심히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정조시대의 문인 중에 유한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계속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정말 오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섭리들이 조금씩 우리한테 가까워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호박님들도 자연을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들여다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